대한민국이라는 압력솥? 한국 사람들은 참 빠르다. 식당 문 열고 들어가 의자에 앉자마자 이모 여기 소주 하나 먼저요가 튀어나오고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은 이미 손때로 번들거린다. 어떤 버튼은 페인트가 벗겨져 숫자도 흐릿하다. 다들 누르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빨리 올라가려고.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속도? 그거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다. 새벽 5시 첫 차를 타고 공장으로 갔고 야근 끝난 사무실 형광등 아래에서 컵라면 국물까지 들이켰다. 겨울 새벽 버스 정류장에서는 입김이 허옇게 떠다녔고 사람들은 코트를 여민 채 토익 단어장을 넘겼다. 살기 위해서였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너무 빨리 달리면 이상한 일이 생긴다. 창밖 풍경이 안 보인다. 꽃이 피었는지, 은행잎이 언제 노래졌는지, 옆자리 사람이 며칠째 잠을 못 잔 얼굴인지 그런 게 안 들어온다. 우리는 늘 앞차 브레이크 등만 본다. 빨간 불빛 하나 따라가느라 핸들을 너무 세게 쥐고 산다.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 이해할 시간도 없다. 이해가 없으니 결론은 자꾸 짧아진다. 쟤는 틀렸어? 저건 답 없어? 그냥 망한 거지. 마치 덜 익은 참외 한 입 베어 물고는 쓰다고 바로 뱉어버리는 것처럼.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단맛이 올라왔을 텐데 우리는 기다리는 법보다 판단하는 법을 먼저 배웠다. 그런데 또 희한한 게 있다. 안에서는 이렇게 서로 숨막혀 하는데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들은 이상할 정도로 뜨겁고 강하다. 사람들은 그걸 K-컬처라고 부른다. 나는 그걸 다른 식으로 생각한다. 이건 잘 포장된 상품이라기보다 오래 눌린 압력솥에서 김이 터져 나오는 소리에 가깝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싱크대 배수구가 막히면 물이 다른 틈으로 새어나오듯 사람 마음도 그렇다. 갈 데 없는 감정은 결국 어디론가 분출된다. BTS 노래를 들으면 알 수 있다. 세련된 팝인데 이상하게 독서실 형광등 냄새가 난다. 새벽 2시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으면 애가 지금 뭐하고 있나. 중얼거리던 마음 같은 게 숨어있다. 전 세계 젊은 애들이 거기에 반응한 거다. 그 애들도 비슷하게 흔들리고 있었으니까. 기생충은 또 어떤가. 반지하 창틀에 맺힌 물기, 장마철 덜 마른 양말 냄새, 비온 뒤 눅눅한 공기. 그걸 단순히 한국 이야기로 만들지 않았다. 가난이라는 게 어떤 촉감인지 보여줬다. 오징어 게임은 더 노골적이다. 너 안 뛰면 죽어? 사실 낯선 이야기도 아니다. 월요일 아침 지하철에서 우리가 늘 느끼던 감각이다. 이어폰을 꽂고 서 있는데도 어깨엔 힘이 들어가 있고 사람들 표정은 굳어있다. 누군가는 이미 지쳐있고 누군가는 아직 포기 안 한 얼굴이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오래전 증권사 전광판이 떠오른다. 숫자들이 정신없이 깜빡이고 사람들은 빨간색 하나에 환호하고 파란색 하나에 얼굴이 굳는다. 코스피 지수가 3000에서 7900까지 불과 11개월 만에 치솟았다. 그건 단순한 상승이 아니다. 사람 심장 박동까지 같이 끌어올리는 속도다. 처음 1000포인트 오르는 데는 몇 달이 걸렸는데 나중에는 5000에서 6000까지 단 18거래일 만에 돌파한다. 그쯤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왜 오르는지 묻지 않는다. 안 떨어진다는 믿음만 남는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지듯 사회도 지나치게 빠르면 감각이 무뎌진다. 원래 속도는 사람을 흥분시킨다. 문제는 흥분이 오래가면 그걸 살아있는 감각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데 있다. 한국은 오랫동안 그런 상태였다. 압축 성장, 압축 교육, 압축 경쟁, 압축 성공. 남들보다 빨리 취직해야 했고 빨리 집 사야 했고 빨리 결혼해야 했고 빨리 따라잡아야 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행복조차 속도로 측정하기 시작했다. 몇 살에 얼마 벌었는지, 몇 년 만에 승진했는지, 아파트 평수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숨이 차도 멈추지 못했다. 다들 달리고 있으니까. 결국 지금의 한국 문화는 잘 만들어서 강한 게 아니다. 너무 오래 버티면서 뜨거워진 거다. 전자레인지 안에 오래 돌린 플라스틱 반찬통처럼 조금만 건드려도 휘어질 만큼 뜨거운 상태. 지리적인 운명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다. 한반도는 원래 대륙으로 뻗어나가야 할 땅인데 허리가 끊겼다. 위로 가는 길이 막혔다. 그러니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다. 살아야 했으니까? 새벽 부산항에 가보면 안다. 짠 바닷바람 냄새 속에서 컨테이너 크레인이 쇠긁는 소리를 낸다. 거대한 쇳덩이들이 밤새 움직인다. 현대조선소 용접 불꽃은 겨울 포장마차 연탄불처럼 불다. 그 풍경에는 낭만보다 절박함이 먼저 있다. 우리는 늘 막힌 길을 다른 길로 바꿨다. 문이 안 열리면 벽을 뚫었다. 없으면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이상하다. 예전 방식이 잘 안 통한다. 출산율만 봐도 그렇다. 이건 생산라인 속도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새벽 3시 열나는 아이 안고 응급실 가는 일이고 젖은 기저귀 냄새 맡으며 밤을 버티는 일이다. 효율로 계산하면 탑이 안 나온다. 관계도 그렇다. 사람 마음은 스마트폰 앱처럼 업데이트되지 않는다. 오히려 느린 시간이 필요하다. 삼겹살집 환풍기 아래서 옷에 냄새 배어가며 2시간 떠드는 거. 계산 누가 할지 괜히 실랑이 하는 거.
술 취한 친구 말 또 들어주는 거. 그런 둔한 시간 속에서 사람은 가까워진다. 삶도 마찬가지다. 남보다 조금 빨리 승진했다고 해서 마음속 구멍이 메워지지는 않는다. 좋은 차를 뽑아도 신호 한 번 걸리면 또 짜증난다. 결국 사람은 어느 순간 묻게 된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까지 급했지?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오래 돌린 컴퓨터 본체 같다. 펜 돌아가는 소리가 점점 커진다. 뜨거운 바람도 나온다. 그런데 다들 더 좋은 CPU만 갈아 끼우려 한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열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더 할 것인가만 고민하며 달려왔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조금 천천히 가자는 말은 게으르게 살자는 뜻이 아니다. 숨은 쉬자는 이야기다. 비오는 날 창문 조금 열어놓고 빗소리 듣는 시간. 퇴근길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캔맥주 하나 마시는 시간. 괜히 휴대폰 안 보고 사람들 지나가는 거 멍하게 바라보는 시간. 그런 틈이 사람을 덜 메마르게 만든다. 정답은 잘 모르겠다. 세상이 갑자기 느려질 리도 없다. 내일부터 다들 여유롭게 살 수도 없을 거다. 다만 분명한 건 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압축만 해왔다. 더 밀어넣기만 했다. 이제는 조금 펼쳐놓고 읽어볼 때가 됐다. 내 삶이 왜 이렇게 숨찼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서로를 몰아붙였는지. 가끔은 조금 촌스럽고 느려도 괜찮다. 천천히 걸어야 골목 담벼락 밑에 핀민들레라도 한 번 더 눈에 들어오니까.